그 오늘 이번 주에 뭐 금요일에 탄핵 심판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그 3월 17일까지 지금 헌재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3월 17일까지였군요. 예, 헌재 심리 일정이 전혀 안 잡히는 게 없고 최초로 잡힌 게 3월 18일 14시에 박성재 법무장관 1차 심리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두 개안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 탄핵은 금요일 날 다 하거든요. 예. 금요일 날 하는데 보통 수요일 날 선고일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5일 선고일자를 발표하고 7일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 12일 날 발표해가지고 14일 날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헌법 68조에 의하면은 그 대통령이 고려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갖다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7일 날 선거하면은 5월 6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3, 4, 5, 6이 4일 연휴가 겹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투표율이 떨어지거든요. 5월 달 투표까지 감안한다면? 예,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로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평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거치고 한 14일 선고하고 5월 13일 이내에 그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 이야기는 많습니다. 14일 날 결정될 것이다. 예. 요번에 14일 날 선고를 한다. 3월 14일 날. 예, 3월 14일 날요. 예. 아니 말씀해 주신 거 거의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3월 14일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3월 7일 얘기가 나온 거는 열흘이거든요. 예. 최후 변론하고 열흘, 최후 진술하고 이제 열흘 정도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 비춰봤을 때 열흘 정도 걸렸거든요. 충분하다.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등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게 헌재가 사실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3월 7일이면은요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5월 6일이에요. 예. 근데 5월 4일, 5일, 6일이 연휴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4월 말로 대선을 땡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더 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주를 한 주를 땡겨야 돼요. 그러면 4월 말이네. 그러면 대선이 4월 말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가 조금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거는 헌재가 결정하고 선관위가 또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렇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런저런 고민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주는 조금 저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내일 뭐 보면 알겠죠. 내일 이제 7일 날 합니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냥 하는 거고 아니면은 다음 주가 되겠다. 예. 김연아 평론가도 비슷하게 보세요. 뭐 말씀해 주신 내용 마찬가지인데 17일까지 일정을 안 잡았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최대 그때까지는 일단은 본다는 것을 전제한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은 금요일 날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 사례를 비춰보면은 금요일에 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7일이나 14일인데 17일까지 비워놓은 걸 보면은 14일 날 그러면 선고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퍼즐을 맞춰 보면 예. 그렇게 예상이 되는 바고 다만 이제 만약에 뭐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구인 체제에서 굳이 뭐 선고를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면 이것보다도 뭐 더 미뤄질 가능성은 있겠죠. 2주 정도.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이 변론 갱신이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예. 뭐 그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17일까지 비워놓은 걸 보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14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일까지 비워놓은 걸 보면 14일인 것 같다. 그러면은 5월 14일 이전에 선거를 하는 5월 2월 13일 안에 13일 이전에 예, 선거를 하는 5월 거죠. 13일 안에 선고요. 그러니까 최대 이제 최대 할 60일이니까. 수 있는 게 5월 13일 날 대선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게 날짜가 적절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제 저거 부재자가 사전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전주 이게 약간 그 한 주 앞에 하면은 이 연휴하고 껴서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는 날짜 잡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네요. 뭐 이런저런 거 약간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5월 13일 정도 대선을 하면 그게 가장 조금 무난하다. 대선 일정에는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사전 투표가 이틀인가 그래서 그렇죠. 이틀이요. 예. 그러면은 5월 두 번째 주 7, 8, 9쯤에 이틀 동안 사전 투표하고 그 중에서 그리고 5월 13일 날 화요일. 화요일 날 예. 아유 막 떨리냐. 네. 근데 뭐 지금 대세적인 걸 보면은 예. 지난주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우리 저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의 지지율 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이 실은 상당히 그 보수는 떨어졌고 진보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고 하면은 국민들은 헌재의 심리를 직접 TV를 통해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지켜봤는데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마음은 그렇죠. 예, 이미 결정을 했고 예. 그리고 저 헌법재판관을 하신 한 분이 변호사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예. 아니 근데 뭐 법원장까지 하셨는데 저는 원장님 그러는데 원장님 이게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 기각되는 것을 갖다가 이유를 들어가지고 판결문을 쓰려면은 3월 달 안에 선고 못 할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뭐부터 뜯어 고쳐야 되면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된대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거다 플러스 뭐냐 하면은 입법부에 대한 경고가 필요할 때. 그렇지. 예, 이걸 넣어야 된대요. 그렇지, 이분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약 딱 하나 기각하는 그 판결문을 쓰려면 하나 딱 그 방법은 있대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지만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때까지 중대하지는 않고 경미하다 해야 되는데 이건 경미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박근혜 때랑 생각을 해보면 예, 무장한 군인이 선관위 하고 저기 뭐 국회를 들어갔고 또 대통령이 나와서 아니 선관위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대통령이 자기 밑에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해야지 군인을 보낸다는 게 어느 법률에 있냐. 이걸 쓰기는 참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논리적으로 그거 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파면이 안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나 억울해. 나 그 정도 국정농단 해가지고 내가 파면 당했는데 야 계엄 내란 지금 혐의인데 파면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이거 봐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개별 의견을 내려면은 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예, 헌법재판관이 김계리 변호사처럼 저도 개몽됐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또 나름대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포고령에 있는 일체 정치 활동 금지가 이게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국회에다가 군인 보낸 것도 법 위반이 아니고 선관위에 군인 보낸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이제 진보 보수 뭐 다 성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소수 의견 개별 의견을 내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쪽에서 이제 그 강경 보수 쪽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5대3으로 4대4나 5대3으로 갈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은혁이 들어가면은 6대3이 되니까 마은혁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논리구나. 그런 논리예요, 지금. 그런 논리구나. 그 논리예요, 그 논리. 마은혁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예, 그냥 좀 꿈도 크시다.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제발.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대선을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 뭐 2심이 이제 3월 26일 날 나오잖아요. 근데 차라리 탄핵 이 심판을 최대한 뒤로 늦춰가지고 그거를 붙이는 전략이 대선 전략으로는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마은혁을 임명하라. 지금 갑자기 이제 시위를 하는 게 차라리 대선을 위해 국힘의 대선을 위해서는 나올 수도 있는데 지지층이 그렇게 믿고 있다 보니까 단식도 해야 되고 참 바쁘십니다, 다들. 그게 참. 저도 이제 뭐 4대 4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진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 어디 뭐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뭐 했다고 자꾸 와가지고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 불가능하다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분들 우리 사회의 메이저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누가 추천을 하고 뭐 그분이 과거에 어떤 판결을 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메이저고 여기서 메이저라는 거는 이 헌법재판관 하고 나서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어디 가서 난 헌법 학자 인내 해야 되고 어디 논문 인용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국제적인 무슨 뭐 이런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학자연을 하고 다녀야 되는 분들인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이 소수 의견 내 가지고 이거 반대 의견 내 가지고 이 윤석열 이거
예? 이 내란 이거 불법적으로 계엄 선포한 거 이거 훌륭한 일이다. 훌륭한 일이라고는 하지 않겠죠. 예. 이거는 사실 뭐 정미하다. 예,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견 쓴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국제 법학계에서 뭐 어디 대접이라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부끄럽지. 국제적인 시도에 대해서 그거에 정당한 논리를 만들어준 그러한 헌법학자로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정 못 받거든요. 국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한국에서 뭐 워낙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박근혜가 울고 갈 정도의 지금 나라가 돼서 예? 그런 나라를 하향 평준화 시켜놔서 지금 잠시 우리가 슬픕니다만은 이게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복구하면 되는 거지만은 국제 학계에서 이 사람들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4대4 이런 얘기는 뭐 기분상 뭐 그런 기분일지 몰라도 기분상 잠시 그런 기분일지 몰라도 결론이 절대 그렇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헌재 판결 있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이나 이런 거는 결정되고 소수 의견이 있으면은 누구 홍길동 소수 의견하고 반드시 이걸 갖다가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수 의견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쓸지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판결문 쓰기 어려운 어떠한 그 외부의 영향이 들어온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판결문 그러더라고요. 기각 판결문을 쓰려면은 상당히 문장력이 좋아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